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오늘 코커스가 시작됨으로써 민주당 예비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1위인가 아닌가에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그가 바이든을 누르면 민주당의 지형과 성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코커스는 하나마나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 코커스에는 나가지도 않는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를 키가 작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모들의 계산과는 달리 대통령은 돈 많은 블룸버그를 만만치 않은 상대로 봅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도 버니 샌더스와 마이클 블룸버그를 눈여겨봅니다. 1시간 전에 상원의 탄핵 재판 마지막 과정인 최후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상원은 수요일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유권자가 11월 선거에서 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중국을 방문한 미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강제 격리와 입국 금지령을 시행 중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공포를 퍼뜨린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세계인의 중국인을 피하는 반중국 감정도 생겨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3월까지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큰 경제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슈퍼볼 경기에 경기 외에 주목되는 두 가지는 트럼프와 블룸버그의 광고, 라티노 여가수들의 엉덩이 춤입니다. 미국의 아카데미 상격인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는 1917이 주요 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외국어 영화상과 시나리오 카테고리는 없고 미국 영화 전문가들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자격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암에 걸린 여성이 약 110달러짜리의 그로서리를 훔친 혐의로 10개월 복역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살짝 텔레비전을 보니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일단 휴정한다. 30분 동안 이제 점심을 먹겠죠. 동부 시간이 지금 12시 2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 탄핵 재판의 마지막 마무리 작업인 최후 논고 또 최후 변론을 거쳐서 상원 의원들이 이제 연설을 하고 나서 수요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다음에도 역시 다이나믹한 워싱턴의 활동이 이어져서 결국은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3명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상원 마지막 재판에서 증인 출석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끝내 리자 머코스키 의원이 하나마나한 증인 소환이다. 어차피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이번 재판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새로운 증인 출석과 새로운 증거를 더 이 상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증인 출석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에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 같은 것도 필요 없게 됐고요. 그러면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가 열리고 내일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 뒤에 수요일에 대통령을 무죄로 상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을 보면 지금 밀 럼니 연방 상원 의원 얼굴 보이고요. 밀 럼니와 수잔 콜린스만 증인 출석을 해야지 된다고 했고, 이참에 제가 정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그것도 제법 긴 시간을 제가 밀 럼니의 지도자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서 밀 럼니는 돈 걱정도 없고 하면서 와이프가 하인즈 케찹의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청취자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내 말씀을 듣는 순간 두 사람 다 와이프가 부자고 본인들도 부자라서 혼돈을 했습니다. 존 켈리 전 국무장관이죠. 그리고 오바마와 대통령을 서로 겨루려고 하다가 지기도 했고 했었던 존 켈리의 와이프가 그 하인즈 케찹의 상속녀고, 밀 럼니 자신도 부자고 밀 럼니의 와이프도 아주 부자입니다. 지금 보였고요. 이제 30분 동안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와서 지금은 민주당이요, 하원의 소추위원들이 마지막 검사가 하는 것처럼 마지막 논고를 펼치고 있고 2시간, 4시간입니다. 4시간 이후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원 의원들의 연설이 있은 뒤에 투표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그 마무리를 하고요. 그 아이오와주에서 오늘 코커스가 열리는데, 코커스는 당원들이 가서 열심히 그 토론을 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데, 그 후보가 15%를 받는 후보가 없으면 또다시 투표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코커스도 주마다 조금 다르고 예비선거도 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이오와 하면은, 아이오와가 지금 그 동부가 아니라 센트럴 중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로스앤젤레스 그 하고는 차이가 이제 2시간이 나고요. 중부에 아이오와주가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면 그 아래가 미주리주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그 캔사스 그 이제 캔사스주라고 잘못 트윗을 했잖아요. 축하한다고. 캔사스가 아니라 이제 미주리에 있는 그 미주리에 캔사스 시티가 있죠. 해서 아이오와가 있으면 남쪽에는 미주리가 있고 바로 위쪽에는 미네소타, 그러니까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인 에이미 크로바샤가 있는 미네소타주가 있고, 그리고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위스콘신, 아주 그 중요한 주들 이번 선거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아이오와의 서쪽에는 네브라스카가 있고, 네브라스카와 사우스다코타에 약간 그 걸쳐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 아이오와인데, 아이오와주에서 인구도 주 전체의 인구가 약 32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가? 320만 명이면 캘리포니아주는 저리 가라 하고 로스앤젤레스 시의 인구가 약 400만 명입니다. 전체 주의 인구가 로스앤젤레스 시 하나의 인구보다도 작고,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미국의 기본적인 곳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인구의 85%가 백인이고, 도시보다는 이제 시골 루럴 에리어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렇지만 아이오와주의 경제적인 면이 여러 가지를 볼만하고요. 왜냐하면 뭐 무역전쟁 등등으로 아이오와주의 농부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기도 했고, 그러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조금으로 웃기도 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인종적으로 그래봐야 85%가 백인인데 얼마나 소수인종이 있겠습니까마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히스패닉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면에서 미국을 조금 대변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처음 치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오와주 사람들이 너무나 이 코커스, 예비선거격인 코커스를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기고 뉴햄프셔에서 2월 11일에 또 누군가가 이긴다면은 기금 모금을 쫙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주가 이제 굉장히 포커스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이제 누구에게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화당은 이제 2명, 전 하원 의원과 매사추세츠의 전 주지사가 나오지만 신경 쓰실 것 없고요. 민주당에서 11명입니다. 11명 가운데서 사람들은, 당원들은 누구다 하는 것도 뽑고 대의원도 뽑잖아요. 이 아이오와주는 대의원 숫자도 41명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전당대회에 나가서 후보를 뽑는 대의원 수가 민주당이 4,700 몇십 명에서 거의 4,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운데 41명이면은 1%밖에 안 되고, 캘리포니아주는 거의 500명이나 됩니다. 대의원 숫자가. 대의원 숫자랑 선거인단 숫자는 또 다르죠. 대의원들은
그 당의 후보를 뽑는 사람들이 대의원이고 전당대회에서 여러 그 형태로 선거인단은 따로 뽑죠. 선거인단은 전체적으로 53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와가 대의원 숫자도 적고 미국의 많은 것을 보여주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처음 치러지고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데 역사와 산수로 그 볼 때 지금 민주당 후보 11명 가운데서 다 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뉴욕타임스만 보더라도 이 샌더스가 현재로서는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그 매체요. 기본 매체가 보수보다는 진보가 많고 그 진보 중에 진보가 뉴욕타임즈라고 할 수 있고 진보 매체들은 샌더스보다는 조 바이든에게 훨씬 익숙하고 그리고 좀 그 호의적으로 기사를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미국의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무엇보다도 아이오와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electability 트럼프 대통령과 겨뤄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는가 이슈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같은 유권자의 마음도 뭐 매체에 다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해서 샌더스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그 언론에 있어서는 좀 그 잘 대우를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뉴욕타임스도 오늘 샌더스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샌더스와 바이든이 1위와 2위를 다툰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토요일에 아주 그 중요한 여론조사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조금 미흡할 수가 있다 해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아이오와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그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유권자의 한 50%에서 60%가 오늘 코커스 당원대회 날인데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샌더스는 12월 달부터 아이오와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기를 몰아가고 있고 바이든 별로고 엘리자베스 워렌 내려가고 있고 이제 그 에이미 크로바샤 올라가고 있고 핏 브리저즈도 약간 올라가다가 주춤하는 그런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electability 그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샌더스 후보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다면 샌더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열렬히 지지를 하는 거예요. 열렬히 지지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사이에서의 지지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그룹 또 뭐 수입 이런 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 인종을 볼 때 조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왠지 아이오와주에서 조 바이든이 자꾸만 밀리고 버니 샌더스가 차고 올라가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바이든이 아이오와에서도 이기고 또 11일에 치러지는 뉴햄프셔는 버먼트 샌더스 그 후보의 그 지역구인 고향인 뭐 지역구인 그 버먼트의 옆이니까 여기서도 이기면은 이 지금 그 바이든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슈퍼 투스데이가 3월 3일인데 그 전에 돈을 많이 모아서 지금 TV 광고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이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치 기금상에서 바이든은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바이든 공격보다 샌더스와 아이오와주에는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코커스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한 마이클 블룸버그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마이클 블룸버그와 버니 샌더스가 현재로서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슈퍼볼 있기 전에 션 해니티에게 이제 보너스를 주는 그런 형식의 인터뷰였었죠. 인터뷰에서 뭐 그런 말씀 더 이상 들리지도 않겠습니다. 뭐 포카운터스, 슬리피조 잔뜩 얘기하다가 샌더스에게는 이제 사회주의자를 넘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구소련에서 결혼했지 않느냐 하니까 션 해니티가 또 대통령을 또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이 아니라
허니문인 것 같은데 I'm not sure. 뭘 모르겠어요. 알죠. 대통령에게 당신 틀렸어라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강 이렇게 가다가 모스코바 하다가 그래도 모스코바는 아주 원더풀한 거야 하고 또 그 러시아는 또 칭찬을 했어요. 이런 정도로 그는 공산주의자다라고까지 나왔고, 블룸버그에 대해서는 유치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단 공격을 하고 나오면 무시하려고 하다가도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이게 참 지금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너무 많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뭐 그가 토론에 나가면, 아직까지는 토론에 못 나가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게 안 나와서요. 토론에 나가면 뭐 키높이 연당 같은 것을 마련해 달라고 할 거야. 키가 작아 하는데 뭐 5피트 8인치면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닌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이 거구죠. 거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피트 3인치고 조 바이든 그 후보도 커 보이잖아요. 사람이 또 날씬하니까 6피트입니다. 또 그 버니 샌더스도 6피트고요. 그래서 5피트 8인치인데 당장 또 그 블룸버그 측에서 거짓말장이, 병적인 거짓말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쳐, 우리가 언제 연단 요청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하는 거와 생김새 모든 게 다 가짜야, 머리칼도 가짜고 오렌지 그 머리칼도 가짜고 뭐 기타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마이클 블룸버그는 나는 이슈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보좌진들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블룸버그를 과소평가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는 지금은 샌더스와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들어있다 해서, 어제 그 슈퍼볼 광고도 보니까 그 60초 트럼프 대통령은 나눠서 그 했고요. 광고 두 사람 다 그 광고도 했고, 블룸버그도 광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광고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아이오와주에서 치러지는 동부 시간으로 8시, 그 센트럴 타임으로 7시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5시, 오후 5시부터 이 코커스가 시작되고, 뭐 빠르면 오늘 밤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까지 넘길 수도 있고, 누가 되느냐, 바이든이냐 샌더스냐. 샌더스가 만약에 된다면 어떤 것을 민주당에는 의미하냐면은, 그 민주당이 본인 자체가 사회적 민주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후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인가, 샌더스가 이렇게 쭉 가는 것인가, 그걸 봐야지 되는 것이고, 뭐 바이든이 된다면 그래도 역시 그 사람이 안정감이 있네 하는 것을 봐야지 되는 거겠죠. 잠시 뒤에는 사실은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저는 이런 뉴스를, 미국이 이런 나라고 미국은 요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한 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그 10분 정도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팀이 이제 최후 그 변론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뭐 드러나 마나한 것이고, 이제 그 보나 마나한 그 수요일에 무죄 그 판결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그 수요일에 저는 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게,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주에서 정치인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세 사람, 알라바마주의 그 덕 존스라든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그 조 맨슨이라든가, 애리조나주의 크리스틴 시네마, 이 상원 의원들의 표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요. 결국은 그 지난 그 금요일에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2명만 우리 그 증인 소환해서 조금 더 듣자 하고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했었던 그 전화 통화 내용 자체는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탄핵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뭐가 부적절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미치 매코넬의 승리죠.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의 큰 그 승리이고 오늘 제가 그 아이오와주의 선거와 연관돼서 뭐 몇 가지 전해드릴 게 있다면 어제 그 에이미 크로바샤 그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그 상원 의원이 팍스 TV의 그 크리스 월러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나오더군요. 지금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기도 하고요. 또 그 와이프가 바티칸 대사로 가 있는 뉴트 깅그리치는 정치의 그 판세를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 이 아이오와주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강해지고 조 바이든은 대통령 이 탄핵 재판으로 인해서 아들 그 문제, 가족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면서 약해지고 또 한 사람 에이미 크로바샤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한 그 케이스 때문에 결국은 그냥 주저앉고 말 것이다 하는데 그 얘기를 어제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 그 저널리스트가 물어봤습니다. 에이미 크로바샤가 2000년대 그 초에 그 미네소타에서 검사를 했을 때 가장 그 큰 카운티였는데 그 당시에 17살 그 흑인 청소년으로 17살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라스트 네임이 비자인데 그 청소년이 12살짜리 소녀를 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총으로 쏴서 살해했다 하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결국은 그 청소년이 그 평생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33살인데 본인은 죽어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당시에 유일한 증인이 이 청소년의 라이벌, 왜 청소년 때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였었고 해서 이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발목을 잡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민주당이잖아요. 뭐 사법 시스템 개혁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에이미 크로바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오늘 아침에도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던데 핏 브리저지도 지금 상원 탄핵 재판에서는 전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아이오와주에서 총력을 그 펼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아이오와주는 85%의 인구가 백인입니다만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에서는 지지율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5%도 나오지 않는 어느 지역에서 조사하면 한 1%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힘들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가 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돈의 힘을 믿는 거죠. 돈 때문에 이 마이클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한 3억 달러 정도를 슈퍼 튜스데이 캘리포니아주처럼 대의원이 뭐 거의 490 몇 명 있는 이런 데 광고를 계속하면서 지난번에도 한인타운에 왔지만 오늘도 마이클 블룸버그가 캘리포니아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죠? 그 프레스노에 갔다가 캄튼으로 온다고 하는데 돈이 그를 오랜 동안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사이에 이제 앞서가는 후보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 워렌을 얘기를 안 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도 그렇게 뜨는 별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샌더스나 바이든 그런 이유로 가라앉고 누구 이런 이유로 가라앉고 나면 남는 게 주이시 대 주이시, 버니 샌더스 대 마이클 블룸버그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 작은 마이클 블룸버그 5피트 8인치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국정연설 굉장히 긍정적인 톤이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봐야지 알죠. 뭐 그리고 국정연설에서 김정은에게 어떤 투로 얘기를 할지 아직까지도 뷰티풀한 편지를 얘기하는지 우리 사이가 좋다고 계속 강조를 할지 그렇지 않을지 내일 좀 보면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뉴욕타임즈를 보면서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이제 수정을 했더군요.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36살 여성인데 펜실베니아예요. 펜실베니아에서 2년 전에 어떤 마켓에서 110달러 정도 그로서리를 담고 돈을 내지 않고 마켓을 나왔습니다. 마켓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 일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판사가 10개월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110달러 그로소리 때문에 10개월 징역형인데
그런데 이 여성이 애슐리라는 이름인데 이 여성이 지금 자궁암인 거예요. 뭐 자궁 어디 이렇게 해서 암이라서 그 재판관이 선고를 하는 그날 암 닥터와 어포인먼트가 있었던 그런 날인데 그 전에 암 닥터가 자궁을 드러내지 않으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너라고는 안 했겠죠.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암이 당신 몸 안에서 당신을 먹어가고 있어. 이제 이런 그것을 받았었고, 그런데 펜실베니아의 부지사가요, 민주당이에요. 좀 젊어 보이더군요. 존 피터맨이라는 이 부지사가 이 사건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 나서 바쁘죠. 부지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선거철에. 그런데도 내가 그 마켓에 가서 체크를 썼답니다. 뭐 106달러 뭐 얼마예요. 체크를 써서 그 마켓에 갖다 주고 이걸 좀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인간이 100몇 달러 때문에 10개월 징역형을 살아야지 되는가. 이 자체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결국 가지는 않았대요. 가지는 않고 뭐 연락을 했더니 마켓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년 전의 사건인데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판사는 왜 110달러도 안 되는 것을 그로서리를 그것도 훔쳐간 여성에게 10개월 징역형을 내렸는가. 암 환자인 거 다 아는데도 이 판결이라는 것은 항상 그 증거 원칙에 따라서 그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6살의 여성이 전에 무슨 그 청소년 때 아이들 뭐 흔히는 아니지만 많이 하는 샵리프팅이라든가 절도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고 또 마약 혐의, 마약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완전히 클리어하게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약간 오피오이드 중독인 거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펜실베니아의 부지사는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변호사가 안 해봤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죠. 변호사가 이제 판사에게 이 여성이 집에서 모든 벌을 다 받겠다. 그 10개월에 예를 들어 그 전에 선고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선처를 또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뉴욕타임스가 판사에게 뭐 물어보니까 판사가 이런 거 코멘트 하겠어요. 노 코멘트죠. 그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랬다. 본인이 이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뭐 오피오이드, 뭐 가게에서 절도하고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6살 딸을 가진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사실 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아이가 아마 사망했는가 보죠. 아이의 엄마였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뭐 정신력을 강하게 하는 정신질환자들이 복용을 하는 그런 약도 먹었어야지 되고 어떤 때는 그런 약을 먹으면 현실과 가상의 세계에서 혼돈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꿈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어머니도 아무리 얘기를 해보고 하더라도 지금 10개월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사가 계속 펜실베니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다친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 스토리에 관심이 있어서요. 계속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일단 지금 섹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나치다 아니다. 세계에서 뭐 한국,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 질병통제국장을 했었던 미국의 전문가는 토마스 프라이든 지금은 이제 비영리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Resolve to Save Life라고 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뭐 전염병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초기에는
뭐 그렇게 말하긴 이르다 했는데 전염병으로 될 그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감처럼 번질 것 같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부터 BBC 방송에서는 뭐 한국의 이종국 교수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전에 BBC 방송에서는 어떤 그 배설물들을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애완동물을 뭐 다 그냥 뭐 숨통을 끊어버린다던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중국에서는 그 피해자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어제 오후부터 미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중국을 방문을 했으면 똑같이 이제 그 미국인은 해당 지역을 방문했으면 2주일 강제 격리를 하고요. 1960년도 천연두 사태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강제 격리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온 그 195명도 저쪽 그 군기지에서 지금 강제 격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또 외국인의 경우는 중국에서 오는 경우에 미국의 미인의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입국을 금지한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강한 조치를 취하니까 미국이 세계에 공포를 퍼뜨린다. 이렇게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주식시장도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금요일에 그 다우지수가 한 600포인트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좀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공항도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것은 7개 공항으로 한정했는데 3군데 더 추가한다고 하더군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뭐 오헤어, 하와이 국제공항을 그 포함을 해서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들이 사람 그 생명 건강이 우선인데 다른 나라 항공사들처럼 우리도 중국 취항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그 고소를 회사를 상대로 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할 수 있는 한 지금 전부 중국의 그 취항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뭐 홍콩만 간다던가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그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스 때는 사망률이 그 감염자에게 그 쭉 통계를 낸 것이 9.6%였거든요. 10% 조금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그것보다 넘어섰다고 하니까 일단 그 예방을 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백신이 없기 때문에 독감보다 덜하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야라고 하지만 독감은 백신 주사를 우리가 맞았잖아요. 미국 성인의 45%가 맞았고 이 경우는 지금 백신이 그 발견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중국 사람에 대한 그 감정, 중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에이시안에 대한 어떤 애리조나의 학생이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요.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5명이 있었는데 그 같은 이 자리에 본인만 그 아시안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한 명씩 슬금슬금 다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본인이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는데 그 한국에서 65만 명 뭐 청와대 이거보다 더 되겠죠. 지금 청원서를 내서 뭐 중국에서 오는 모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던가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미국도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그 조치를 취했고 미국의 분위기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일본, 홍콩, 베트남 식당에서도 중국인들을 지금 거부를 한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예 호텔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 다 떠나라 하고 시위를 한다고 하고요. 프랑스와 호주 신문도 지금 좀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헤드라인을 신문에 써서 마구 그 비난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별로라고 얘기하더군요. 이 수술용 마스크 그 정도 써가지고는 이 바이러스 전염이 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으면 오히려 축축하고 해서 그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기보다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이야 뭐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이 현실로 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가 많이 타격을 받았고 발생지가 중국이 세계 제1 내지 제2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상당수의 나라가 중국과 무역 거래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발생 지역이 우한이 자동차나 어떠한 그 제조업의 중심지이고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또 중국이 세계 최고의 그 원자재를 사들여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뭐 원자재 수출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도 뭐 직장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면 그러면 경제는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흔들리면 다 도미노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미국, 유럽, 아시아 마찬가지로요. 세계의 그 제조업은 이미 조금 침체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서비스업까지 관광, 호텔, 크루즈 다 취소잖아요, 지금. 뭐 스타벅스, 리바이스, 구글, JP 몰건 이런 회사들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 닫았고요. 그래서 3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으면 세계 경제에 굉장한 그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미국의 이 경제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국정연설할 때 굉장히 그 경제에 대해서 본인 그 칭찬을 많이 할 것은 뭐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어도 그 선거에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 그 항상 저래요. 뭐 미국 다른 곳에서도 스케줄이 9시 30분 하면 9시 30분에 12시 30분 하면 12시 30분에 딱 시작하지 않잖아요. 하원 그 소추위원들의 그 최후 논고가 끝났고 이제 최후 변론이 대통령 변호인 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되는데 전부 지금 미국 의사당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면서 아이오와주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그 직장에서도 나 코커스 가야 되는데 특히 그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2016년도를 이렇게 보면은 샌더스가 지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 되고 나서 그렇다고 뭐 모두가 다 샌더스 지지자들이 안 나간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싫기 때문에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그 미국에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 그 샌더스를 지지했었던 사람은 depressed voter라고 얘기를 합니다. depressed 된 유권자들 해서 depressed 안 됐으면 나 샌더스가 만약에 후보였다면 나 샌더스인데 야 같이 가자 하고 한 5명쯤은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유권자들이 depressed 돼서 할 수 없이 혼자만 표를 찍었다는 이런 건데 지금 아이오와주에서 만약에 이 샌더스라는 후보는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인 그 민주당으로서는 기성 민주당으로서는 돼도 걱정 뭐 이게 안 돼도 걱정인 거예요. 되면은 이 공산주의자라고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하지? 또 이 사람이 안 되면 실망한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유난히 열기가 굉장히 강한데 그 사람들이 투표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이오와 워싱턴 DC, 코로나 바이러스 동시에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집중되는 그런 날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제 슈퍼볼 얼마나 보셨어요? 광고는 많이 보셨어요? 한 뭐 80개 넘게 광고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못 봤는데요. 그 한인 그 성함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분이 한인 선김 씨께서 미국 국가를 수화로 이렇게 그 해보였다고 하고 저는 그 밥도울 그 전 상원의원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죠 공화당에 이분이 그 엘리자베스 도울도 장관 지냈었는데요 같이 이렇게 그 보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고요 캔사스시티의 그 칩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역전승으로 이겨서 뭐 50년 만에 처음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건데 저는 그 광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번 광고를 사서 처음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사위 그 킴 카다시안 등등이 해서 사법 시스템에 관해서 뭔가 종신형을 살다가 나온 젊은이가 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 광고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는 아메리카가 내가 대통령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좋아졌고 더 부자 나라가 됐다는 그런 광고. 그에 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 지금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의 경우는 이 사람이 총기 규제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기 규제 관련 어머니가 좀 그랬죠. 어머니가 그 아들이 풋볼 선수가 되고 싶어 했는데 총에 맞아서 숨진 겁니다. 그때가 20살이었어요. 그런 이제 광고 냈었던 것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 경기 이외에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항상 새로운 기록, 인간의 기록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요. 이 패트릭 마홈스가 24살이면은 쿼터백이 그러면 최연소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해프타임 쇼에 대해서 샤키라하고 제니퍼 로페스요. 샤키라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막 빨간색 그냥 뭐 샤키라는 원래 아무튼 좀 깜찍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다. 좀 아무튼 좀 많이 라틴하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엉덩이 춤을 많이 추고 그런다 싶었는데 이제 또 이 두 사람이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뭐 한 사람은 금빛 입고 한 사람은 제니퍼 로페즈는 은빛 입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는 제니퍼 로페즈의 그 장면이요. 뭐 검은색 거의 뭐 가죽. 왜 이 슈퍼볼에 나오는 여자 가수들은 옷을 다 벗고 나와야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업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 여자잖아요. 제니퍼 로페스가 검은색 가죽 여기저기 좀 붙어 있는 거 좀 입고는, 그리고는 마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손으로 막 만지고요. 정면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 폴이 딱 오더니 폴 댄스를 하는 거죠. 스트릿바에서 하는 것과 같은. 글쎄 그게 과연 적절한가 잘 모르겠고, 이 제니퍼 로페즈와 샤키라가 두 사람이 나와서 완전히 해프타임 쇼가 아니라 엉덩이 타임 쇼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이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중동 같은 데서는 미국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라티나를 2명을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슈퍼볼에 늘어나는 히스패닉계의 사람들을 팬으로 많이 확보하려는 뭐 그런 전략은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같이 보지 않았겠어요? 정말 엉덩이 타임쇼던데요. Spend a lot of time on it because, for one thing, it's difficult to, and now we'll know. 네, 지금 이제 팻 지펄은 백악관의 대통령 법률 자문이 나와서 대통령은 무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